4월 11일 투자 세미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선물까지 준비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옥고 선물해 주신 분 댓글로 아이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오늘 투자 세미나를 그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요약 정리해서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일단 트레이더로서 선물과 주식을 40여 년간 매매해 본 결과 선물의 본질은 결국은 제로섬 게임인데 사실은 마이너스섬 게임이다. 왜냐하면은 매매 비용 그리고 1년 단위로 이제 수익에 대해서 11%의 세금이 또 있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상품이 이게 이제 2003년에 제가 대우증권 선물옵션 시전 투자 대회 한 2달 정도 열린 대회에서 선물 수익금 1위로 이제 상패를 받았습니다. 이때 수익금이 33억 정도였고요. 그때 2등 하신 분이 한 9억 정도, 그리고 3등 하신 분이 한 1억 정도. 근데 이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총 한 500명 정도 됐는데 11위부터는 이제 마이너스였습니다. 결국 이 투자 대회라는 것이 한증권사에서 열렸지만 어떤 큰 선물 시장의 작은 축소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500위 중에서 10명만 플러스가 났다는 것이니까 결국엔 1000명 중에는 20명, 그러니까 선물 옵션으로 수익을 날 수 있는 확률이 한 2%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얼추 이 통계는 전체 선물 시장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1등이 이제 33억인데 이렇게 따지면은 1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난 사람이 한 330명이 있다는 얘기죠. 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선물을 하는 것은 선물이 이제 오르느냐 내리느냐 양쪽 방향을 맞추는 거라 이게 손실이 나도 자신이 운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고 자꾸 이제 자기의 실력보다는 다른 걸로 원인을 이제 이유를 대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선물이라는 상품이. 그래서 선물 시장을 매매를 하려면 적어도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 1년 이상 모의 매매를 해서 확실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을 검증을 한 다음에 선물 매매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트레이딩이란 건 도박과 같고 도박장이란 것이 돈을 벌었다가 잃었다 하고 뭐 가장 많이 벌었던 순간은 원금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도박과 같고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이 빨간 걸로 한 거는 이제 핵심적인 많은 이번에 질문을 받았을 때 멘탈이나 자금 관리에 관련해서 결국은 이 빨간색으로 핵심으로 묘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것이 멘탈 관리의 기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에는 이제 4월 7일 트럼프가 뭐 이란의 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막 이렇게 강하게 확전이 좀 불안해지는 발언을 계속한 날이죠. 이 날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거는 이제 이날 제가 매매 내역에서 주로 이제 이틀간 계속 매수만 했었죠. 매도보다는. 이렇게 공포가 극대화된 상황에 매수 결정을 내렸냐 하는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변동성이 컸다는 시기들 과거에 이제 IMF 때나 아니면 9.11 테러 때나 서브프라임 때나 코로나 때나 변동성이 높을 때는 기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자산, 주식이란 자산이 이제 가치가 많이 하락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싸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거꾸로 이제 기회가 온 것은 아니죠. 기회가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기, 공포가 극대화된 시기에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날은 저는 이제 주로 본 것은 이제 이날 유가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주들, 뭐 CS 윈드나 SK 이터닉스나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이때 하락을 했었죠. 이런 유가가 떨어지는 모양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란 것은 약간의 조금 선취매나 먼저 매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가는 뭐 실시간적으로 유가를 따라가는 선물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주주들이 이 주식을 매도 처리를 해서 하락을 했다는 것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걸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제가 오버나잇을 해가지고 수익이 났던 것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4월 7일에도 4월 8일 9시라고 D-Day가 설정이 되어 있었죠. 이런 이벤트가 발생될 때는 충분히 분석을 해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배팅을 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이때 배팅한 것은 이제 나스닥 선물하고 그 코스피 선물 오버나잇을 한 것이죠. 이제 위쪽 계좌에 지난 일주 전에 영상에서는 12계약 12계약 해서 24계약씩 해서 한 1억 8천씩 이제 수익이 났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났습니다. 이번에는 13계약 13계약 해가지고 1억 9천 1억 9천 그래서 코스피 선물 쪽은 한 3억 8천 정도고요. 이때 이제 코스피 선물에 좀 많이 매수를 오버넷 한 것은 나스닥보다 오히려 한국 시장이 더 유가에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률이 훨씬 컸었죠. 그래서 반등할 때도 나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반등 확률이 높고 또 9시 이전에 이제 어떤 그 휴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은 그 메시지가 또 이제 부정적으로 기우는 시간 여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선물 쪽을 매수한 후에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나스닥 쪽은 똑같이 이제 오버나잇 한 것에 대해서 이제 D-Day 9시 전 이제 3시간 전에 휴전 발표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나스닥 선물과 그 코스피 선물은 청산을 해서 1억 9천, 1억 9천, 3억 8천하고 한 2억 5천, 한 5, 6억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공포에 질려서 뭐 이렇게 할 때 단순히 이제 저는 그 주식을 뭐 단기간에 많이 샀다가 많이 파는 것보다는 선물로 이렇게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매매를 더 선호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분들은 뭐 20% 이상 수익이 났던 종목이 손실로 전환됐을 때 이게 이제 오늘 질문을 해보니까 이게 바이오 종목이었더라고요. 근데 바이오는 확실히 이런 삼청단 제약 그 악재가 있었고 또 리가켄 바이오의 악재도 있었죠. 이렇게 바이오주들은 그런 악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일단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한이 있어도 바이오주들은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빨리 매도하고 처리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20% 이상 수익이 났을 때 본전 정도에서 매도했어야 되고 한 최종적으로 뭐 마이너스 10%에 손절을 하셨다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케이스가 발생되는 거는 종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한 가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매도에 적용하는 것은 좋은 원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주가 좀 변동성이 큰 테마이기 때문에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던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은 테마는 이렇게 20% 수익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10%까지 빠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것들이 이제 중심적인 내용들인데 매매의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에서 특히 매도 쪽에서요. 매도 쪽의 기준이 자신의 진입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원금 집착이라는 어떤 본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금 집착을 하거나 나는 그러니까 손실이 난 상태에서 팔 수는 없다. 무조건 원금까지 버틴다. 이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좀 잘못된 매매는 원금에 집착하거나 나의 진입가를 너무 많은 여기다 기준을 두거나 하면 손실을 회피하려는데 그러니까 손실이 더 많이 날 수 있다면 손실이 난 상태에서도 당연히 매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매도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진입가나 이제 원금이 됐다, 손실이 안 났다, 이런 게 기준이 되면은 굉장히 잘못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본능, 원금이 깨지면 안 된다, 손실이 나면 안 된다, 이런 본능에 따른 매매보다는 원칙에 따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매매 원칙이란 게 물론 만드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만 그것을 이제 실천해서 매매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좋은 매매 원칙을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 10배 이상이 그 매매 원칙을 이제 자신의 매매에 지키는 것이 10배 이상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삼성전자가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은 여러 개가 있지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은 그렇게 여러 번의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면 사실 좀 잘못되는 가격, 이 정도 가격에 매도해야 되는, 만약 요 단계에서 매도가 안 됐다면요. 이 단계가 되면 이제 매도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진입은 얼마든지 타이밍이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지만 매도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내 진입에 따라서 매도 타이밍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객관적인 매도 타이밍이 정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의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진입가나 원금, 자신의 진입가가 기준으로 매도가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진입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어떤 매도돼야 되는 것을 기준의 원칙, 매매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비슷한 얘기들인데 이때 상황을 이제 장고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렸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손실 회피,
손실이 나면 안 된다. 이것은 이제 자신만의 그 좋지 않은 매매 어떤 원칙이고요. 특히 원금에 집착한다거나,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주식에 제가 투여하는 시간은 한 5%밖에 안 되고, 선물 매매에 한 90% 이상을 이제 비중을 주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물 트레이더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추가 매수를 할 계획으로 뭐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한 뭐 그런 어떤 심오한 매매 전략은 없었습니다. 주식에서는요. 그래서 비중이나 자금 관리는 결국 뭐 100억, 뭐 1000억 이렇게 보신 분들 보면 결국엔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고, 뭐 미수를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뭐, 레버리지를 안 쓰거나 아니면은, 티베팅을 좀 굉장히 조심조심스럽게 해서 뭐 100억, 1000억씩 버신 분들은 저는 주변에서 못 봤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실력이 안 됐는데 배팅을 크게, 레버리지 크게 쓰신 분들은 빨리 손실이 나서 이제 시장에서 빨리 퇴출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실력이 있어서 수익이 많이 나신다면 결국엔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것이 플러스적인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해서 1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제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머니 매니지먼트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도 많이 쓰시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평생 신용 매매를 해본 적은 없고요. 미수를 쓴 적은 이제 한 5억 정도 벌 때까지는 미수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미수를 많이 쓴 이유는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승률이 높은, 그러니까 체결이 되면 좋은 그런 식의 매매에서 미수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미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빨리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언제 정도 팔아야 될지에 대한 건데, 지난주에 최초로 이제 키움증권 하락 사이클 진입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이제 리포트에서 나왔었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이제 반도체나 AI 쪽이 무너질 경우, 그리고 뭐 실적이 떨어지는 거, 실적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팔 때는 이미 SK 하이닉스나 아마 삼성전자는 30% 이상이 하락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하고 매도하는 거는 좀 말이 타이밍이 너무 늦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슈퍼 사이클이 이제 하락 사이클로 진입할 어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주가 결국은 그 10% 이상에서 이제 조금씩 이탈이 이제 주변 1등주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라면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이런 것들도 2등, 3등, 4등주들이 굉장히 많죠. 한 2, 3년 전에 전기차가 고점을 찍을 때도 1등주보다는 2, 3등주가 먼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거고요. 단순하게 본다면 그냥 하락률이 상승률의 10배를 넘어서는, 뭐 300%가 올랐으면은 하락률이 이제 52주 최고가에서 30% 빠졌을 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약간 좀 후행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결국 익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판다면은 좀 많은 수익을 놓칠 수는 있겠지만, 섣불리 또 너무 빠르게 매도하는 그런 우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 관리는 결국 실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이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확실한 기회일 때 이제 크게 배팅을 하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진짜 기회라는 게 왔다는 걸 안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매매의 능력이 있고 이미 고수의 차원인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이 배팅이 확실한 기회라는 것이, 확실한 기회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을 풀 배팅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똑같은 수익이 이제 2배, 3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트럼프 매매에 의해서 오버나잇으로 26계약이죠. 26계약 코스피 선물을 오버나잇해서 이제 3억 9천 정도 수익이 났는데, 사실 그거를 260계약 정도로 오버나잇 했다면은 336억 정도? 38억 정도의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많이 배팅을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이건 바이오 종목의 악재, 아까 말씀드린 얘기죠. 특히 바이오 테마 악재에서는 일단 매도하고, 근데 이게 자신이 굉장한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개파라가고 나서 양봉이 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섣불리 100% 악재가 났으면 무조건 판단은 아니고, 그 악재의 어떤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이게 하루 이틀이 지속될 거라고 보면 장 시작에 빨리 팔고 충분히 빠진 다음에 다시 살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게 세 번째 질문은 오랜 기간 매매를 해오신 입장에 최고 수익을, 저는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많은 수익을 냈던 사람이라,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결국 수익 구간이 있고 손실 구간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누적으로 30억 정도 벌었다가 또 한 20억 정도 깨졌다가 또 한 40억 정도 벌었다가 또 한 20억 정도 깨졌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손실이 나서 하락하는 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선물 시스템은 매일매일 꾸준히 매매를 하면서 우상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오래 해서 그런지 뭐 최고 수익을 찍은 뒤에 하락하는 그런 거에 이제 뭐 컨트롤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익하시는 분들은 막 20%씩 깨지고 이러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경험이죠. 근데 선물 매매하다 보면 레버리지 많이 쓰니까 최고치에서 10% 20% 빠지는 것도 부지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많이 빨리 훈련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급등락장, 최근 장에 이제 종목 선택 뭐 이런 것들은 장고를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세미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이제 오버슈팅 났을 때 수익 실현하는지. 근데 이제 이걸 섣불리 이제 오버슈팅 난 것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고점에서 그냥 털고 나오는 건데 꺾일 것이다 예측을 해서 이런 식의 매매는 좋지 않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신규로 이제 막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10종목을 지난주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중에서 예를 들면 비츠로셀이나 하면 최근에 매수했다가 매수하고 다음날 바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PSK나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뭐 10%, 뭐 15%, 8%이 정도 휙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10% 위에 빨리 올라간 종목들은 뭐 웬만하면 이제 매도를 안 하고 꾸준히 가져가는 입장입니다. 근데 뭐 10종목 매매했는데 마이너스가 나거나 아니면 뭐 1%, 2%, 뭐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는데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종목들은 고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로스컷에 걸리면 당연히 로스컷을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는 뭐 10% 이상 로스컷에 걸린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한 지난주에 뭐 10종목을 샀으면 그중에서 빨리빨리 1, 2등, 상승률이 1, 2등, 3등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보유하고 매도하지 않고 계속 끌고 나가는 전략으로 가고 이제 수익률이 지지부진한 것들이나 손실난 종목들은 빨리빨리 다음 주에 장중 고점에 매도하고 뭐 이런 그런 식의 일단 한 10종목 사서 두세 종목 건져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또 빨리빨리 처분하고 새로운 종목들 발굴해서 또 매수하고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주로 이제 불안 심리가 극대화돼서 확전 가능성이 있으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팔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럴 때는 오히려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날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이제 또 다음날 나스닥이 올라가고 이러면 한국 시장은 또 굉장히 또 기대심리, 그러니까 휴전에 대한 종전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좀 올라야 될 것보다 좀 오버해서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나스닥이 1, 2% 오르면 한국은 뭐 4, 5% 오르고 미국 시장이 1, 2% 빠지면 또 그것도 4, 5% 빠지고 좀 한국 시장이 좀 많이 또 기대보다 많이 오르고 불안감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오히려 역추세, 비추세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제 매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한 거, 댓글을 한 거 이제 복사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팩트 변화 없이 급등락이 반복되면은 비추세 전략으로 매매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 같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오르면 이제 고점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주로 전략 매도한 것들 보시면은 주로 오른 종목들이 많고요. 이제 신규 매수한 종목들이 많은 날은 이제 시장이 하락하거나 또 특히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서 평소에 지켜보고 있던 종목들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팩트 변화가 없다는 거죠. 팩트 변화가 없는데 급등락이 반복될 경우 고점 매도 주문하고 저가 매수 주문을 많이 한다 그 얘기고요. 선물 시장이 특히 변곡점, 그러니까 불안 심리만으로 시장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팩트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 심리만으로만 시장이 급락하다가 이제 선물 시장이 급반등할 텐데 주로 이제 기관이 매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저점 확인한 후에 매수 전환할 경우 이럴 때 이제 선물 포지션에 매수를 한 다음에 평소에 지켜보고 있던 낙폭과대 주식을 이제 대놓지 않고 이때는요. 이게 고가 매도나 저가 매수할 때는 주문을 대놓는데 이렇게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저점을 찍고 시장 전체가 돌 때에는 큰 물량, 그러니까 뭐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사는데 그거 그냥 한 번 주문으로 다 체결을 시켜버립니다. 2주 전, 3주 전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할 때는 이렇게 한 번 주문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그냥 즉시 체결시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삼천단기와 리가켄바이오 때는 이제 바이오 주식 샀다가 이제 바로 야간장에서 매도하고 다음날 더 떨어진 후에 이제 매수를 했죠. 근데 이게 그 전날 매수한 걸 보고 이제 혹시 그걸 참조해서 사신 분들은 그 다음날 뭐 5%, 6% 빠졌는데 저는 이제 마이너스가 안 나고 플러스가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신 분들의 때문에 이 댓글을 이제 답변으로 올렸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매주 올려드리지는 않으니까요. 최근에 테마주들하고 이것은 원천하면은 사실 이겁니다.
대신증권의 이제 보유 종목이고, 이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안에 드는, 그러니까 상승률이 100% 이상인데 하락률이 10% 이하인 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이탈되는 것들이 옆으로 넣습니다. 옆으로 이쪽으로 온 종목들은 수시로 이제 선물 매매하면서 매매가 많지 않을 때는 이제 계속 종합 정보를 보고 또 그 빼내 종목은 빼내죠. 무조건 이제 이 상승의 하락률 원칙에 맞다고 모든 종목을 거래하는 건 아니고, 이 잡주들은 빼죠. 그리고 중요 테마에 속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빼고요. 실적이 확실하게 좋거나 아니면 위에 이제 같이 테마가 확실하게 있는 것들, 최근에 좋았던 테마는 한동안 이제 현대차 관련된 로봇주들이 괜찮았었지만 조금 이제 주춤한 입장이고요. 반도체 쪽은 계속 좀 강하고 전자기판 쪽이라 광통신 쪽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광통신도 여기서 보면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것을 이제 저는 대신증권으로 하고 있지만 10% 이내 종목에 매일매일 정리하시고, 여기서 이탈되고 내가 매매를 해도 될 만한 종목들은 따로 이렇게 소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천 종목 중에 매수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팅된 한 100여 종목 중에서 계속 이제 그 종목이 좀 떨어질 때 저가 매수를 하고, 쭉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져가고 매도하지 않고, 거기서 좀 상승률이 좀 미흡한 종목들은 고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계속 교체 매매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쭉 계속 코스피가 작년 한 4월부터 굉장한 상승세가 2월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2월부터는 이제 조금 고점이 찍고 이제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식으로 하락이 조금 있었던 횡보장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체 매매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원자재를 제가 추세 추종을 안 하고 비추세 전략만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부정적 리포트가 나온다는 것은, 부정적 리포트가 발생되는 것도 어쨌든 관심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정적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도 관심은 지속을 해야 되고, 특히 많이 저는 댓글에 이제 많이 복사해서 붙여 넣어 드리는 것이 주로 증권사 리포트 사항들을 정리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 리포트 발생된 종목 선호를 하고 있고, 리포트가 나왔다고 모든 게 좋은 건 아니고, 딸랑 이제 하나의 리포트가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 중소형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리포트를 그 애널이 잘못 분석한 걸 수도 있고, 조금 이건 그냥 저의 약간 루머성이긴 하지만 어떤 혜택을 보고 그런 리포트를 쓰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있는 증권사나 어떤 이해 집단에서 매도를 해야 될 경우에 매수 리포트를 쓰는 애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나쁜 리포트들은 걸러내는 것은, 리포트를 많이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눈이 트일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포트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특히 증권사 리포트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보고, 거의 모든 리포트들은 제목을 보고 관심이 있는 것은 꼼꼼히 리포트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코스피에 대한 거고요. 시가는 8시 45분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거고, 저는 이제 추세 추종이 80%면 이제 변곡점 매매는 한 20% 정도 그 매매를 합니다. 최저가 기간에 대한 건데, 이건 시스템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창 많이 할 때는 이제 일주일, 그러니까 평일에는 뭐 골프나 당구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때는 로직 튜닝 하는데 일주일 단위로 최적화하는 그런 것도 되고, 시스템 최저가 기간에 이제 600일을 쓰는데, 이 600일이 예를 들면 작년 4월부터 이제 라면은 어떤 선물 시스템이 바이 전략은 이제 성적이 좋고, 세일 전략은 성적이 나쁘고, 그거에 맞춰져서 이제 바이가 신호가 많이 나오고 세일이 신호가 적게 나오는 그런 로직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승장세에서 하락장세로 전환이 되면 신호가 자주 나오는 이제 바이 전략이 많은 이런 로직들은 이제 하락장세로 전환된 이후에 성적이 굉장히 나빠지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스템은 상승과 하락이 한 사이클씩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최적화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은 얘기, 3시간 동안 세미나 때 이제 강의를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이제 간단하게 이런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투자 세미나를 했다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많은 기회도 있을 것이지만 이제 손실의 확률도 높은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고요. 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